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재 씨 네. 봄이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맘때를 봄이라고 하는군요. 얼마 전에 입춘이었더라고요. 아, 입춘 봄에 네. 들어가 버렸군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런지 요 며칠 날이 좀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요? 요 며칠 밖을 나가질 않아서 날이 추워졌는지 따뜻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알게 되네요. 아니 포털 같은 데는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나요? 날씨 정보를 잘 안 읽는데 우리 그 정호 씨가 이제 날씨 기사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가끔 보긴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정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요. 저희 정호 씨를 모시기 위해 정호 맞춤 또 코너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대접을 해줘야 되나요 또? 그 친구는 저희를 아예 잊고 있는데 지금. 귀한 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날은 따뜻해져서 좋은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또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이 딜레마네요. 딜레마. 네. 저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날이 엄청 추운 날은 원주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딱 나서는데 아파트에서도 별이 보여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오늘 하늘 진짜 맑다 하는데 날 따뜻할 때 이렇게 나가 보면은 뿌옇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게 뭐 저희 녹음하기 어제인데 지금 한 월요일인가요? 원주 MBC가 보도한 걸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저 버스를 30분씩 공회전 시킨다고 그 히터 데워 놓으려고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를 한 게 마침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다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네. 조금 춥더라도 어쩔 수 없이 네. 다 같이 경계심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아니면 네. 아예 외출을 삼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뭐 직장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할 일 없고. 네. 우지 씨도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그러게요. 재택근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방금 아무 일 없이 약간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아차 싶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다 열심히 재택근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죠, 다들. 네. 어쨌든 이래서 점점 더 재택근무가 줄어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미세먼지 없는 세상 함께 그럼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또 입춘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절기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날이 따뜻해지면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외출도 조금 할 수도 있고 마스크도 이제 전면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또 그렇죠. 저희도 뭐 원주 아는 척에서 공약했던 그 버킷리스트를 이제 우재 씨도 이제 원주 오시면 하나하나씩 또 하는 그런 콘텐츠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벌써 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버킷리스트를 빨리 해야 됩니다. 1분기를 그냥 날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빨리 해야 됩니다. 아직 리스트도 다 정리를 못했는데 그거부터라도 그렇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오늘 또 원주 아는 척 59회 1부 저희 원주 소식을 담은 원주통신과 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코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오늘은 어떤 세 가지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우주 씨?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작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시 이제 상대였던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로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이 원광수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팀장 A씨
저희 원주 아는 척에서도 다룬 바가 있죠. 그렇죠. 49회 네. 무실동은 지금에서 이 내용을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 A 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네. 꽤 큰 선고가 내려졌네요. 아, 그렇죠. 이 혐의를 이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거 하루 전이었죠. 5월 31일 오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자들이 한 35명 정도 있는 이 원광수 후보 측이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단체 대화방이었던 거죠.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제 강원도 비서실장 시절 비리 사실, 선거 앞두고 회자, 시민들 구후보 원래 진정성 없어라는 제목의 이제 보도자를 배포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구자열 후보가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하던 2021년에 도지사 이제 특보와 공모를 해서 신생 영화사에 뭐 3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이제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원광수 캠프 측은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4시간 만에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허위 사실로 그러니까 비방했다 상대 후보를. 그래서 이제 네네.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재판까지 해서 결국 벌금 500만 원이 나온 건데요. 이 A 씨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작성하고 배포했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고의도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 전날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A 씨가.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고 또 언론에 이제 이걸 배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00만 원 어떻게 보면 좀 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힌 건데 네네네. 다만 이 A 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어쨌든 회수를 했으니까 4시간 뒤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점들을 네네. 고려했다. 앞서 검찰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형대로 네. 선고를 한 셈입니다. 뭐 항소 여부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1심은 벌금 500만 원이다. 저희가 이걸 전해드릴 때도 어떤 판결이 나올까 좀 이제 그러니까요. 귀추가 주목된다 했는데 결국 꽤 큰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아마 요것도 그때 저희 방송에서 49회 원전 49에서 정리하면서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이때 뭐 원광수 시장이 직접 개입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드러났던 사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검찰은 뭐 결국 수사 끝에 원광수 시장은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 네네. 일단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뭐 그것도 과연 이 후보 대신 그러니까 후보의 이 승인을 받지 않고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가 있겠냐 캠프 관계자가 뭐 이런 뭐 뒷말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원광수 시장은 기소하지 않고 이 캠프 관계자 이 공보 팀장만 기소해서 결국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 원광수 시장은 뭐 다 본인이 다 뭐 캠프 관계자의 착오라고 하니까 뭐 재산 신고도 그렇고 보도 자료 배포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는 벌금이 좀 더 많은 금액이 구형이 됐고 이게 그대로 선고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의미심장한 것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바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신교식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재판부인데 이 부장판사님, 신교식 부장판사님의 이름을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죠. 많이 네. 전해드렸죠. 이분이 바로 이 원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근데 네. 이번에 검찰 구형량 그대로 때렸다. 어허. 500만 원. 이걸 보면 심상치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잠깐 이 신교식 부장판사의 어떤 그동안의 재판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판결의 성향 흐름들을 판결 네. 성향을 살짝 분석해 보기도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엄격한 편. 구형량보다 세게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의례적인 일이죠, 이번에도 상당히. 세게 좀 때렸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원광수 시장도 검찰은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잖아요. 그렇죠. 신교식 판사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성향을 계속 드러낼지. 이어갈지 네. 귀추가 주목된 상황.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6일 오후 1시 20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 공보팀장의 재판을 보면서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많이 궁금해진다. 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후보자의 공보팀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똑같이 보거나 완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그런 흐름이나 아니면은 이런 맥락들 이런 것들은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뭐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판결을 그러니까요. 네. 보시죠 어떻게 나올지. 네, 그동안의 판결의 흐름, 그다음에 요 이제 직전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내리는 그 판결 직전의 판결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 다음 주 방송이나 이럴 때 뭐 저희가 추가 녹음을 하더라도 좀 같이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은 이 경제 최우선 시정 그런데 기업 유치 목표는 달랑 3개입니다. 네네. 원주시가 13일 발표한 2023년 기업 및 투자 유치 계획을 보면은 올해 목표로 기업 3개 이상 유치, 일자리 300명 이상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작년 목표가 기업 5개 유치, 일자리 402명 창출이었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건 둘째 치고요. 이 원광수 시정은 평소에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왔는데 그거에 좀 걸맞지 않은 목표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목표 아닌가. 그래서 네네. 최근에 그 야당에서 원광수 시정을 두고 뭐 화이부실이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게 됐는데 약간 매서운 그런 느낌이 정말, 네, 없지 않아 비판이었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 근데 사실 속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의 산업 입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5개 기업 유치한 것도 이제 반개 산단 내 이제 열병합 발전소 터가 용도 해제되면서 여유 공간이 발생한 덕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우산공단이나 동화공단 내에 빈터가 생기면 그 공백을 이제 기업 유치로 메울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땅 자체가 워낙 협소한 상황인지라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지금 땅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의 이상 유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잡은 것도 그러한 맥락이 있는 거군요. 이게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고려가 됐긴 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땅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네네네. 그래서 관건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불온 산업단지다. 이 원주의 수건인. 아니 이게 네, 이거 언제 완성됩니까 도대체? 마법의 주문 같네요 이거. 약간 우리 보통 뭐 스포츠나 이런 데면 누구 오면 그거 돼, 아니면 뭐 하면 돼,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DB는 두경민 오면 돼, 뭐 이런 거죠. 막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사업할 때도 저거 해결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것도 불온 되면 돼, 우리 그렇죠, 불온 되면 다 돼, 할 수 있어요. 이런 결국에,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 불온 산업단지가 돼야 거기 부지가 이제 크게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기업을 이제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지지부진하죠. 10년 동안 특히 일반 산업단지 지금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하루빨리 조성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또 불온 IC까지 이제 함께 만들어져야 기업 유치에도 이제 탄력이 붙을 텐데요. 일단은 일반 산업단지는 사전 분양률 자체는 지금 최근 60%를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기업의 관심 자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 원주의 기업을 이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또 원광수 시정, 또 김진태 도정에서 이제 아주 주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사실 불온 여기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온 산업단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불온 산업단지 땅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일단은 원주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현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주관사가 또 교체가 돼가지고 주주 협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이 체결되면은 이 PF 대출, 이게 뭡니까? 뭐야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아무튼 그 대출, 사업성을 근거로 이제 금융사가 뭐 시행사 이제 대출을 해주는 뭐 그런 대출 상품이라고 하죠. 요거를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재개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PF 대출이 지금 올해 금융권 뇌관으로 꼽힐 정도로 지금 부실 대출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요. 요거 터진다. 왜냐면 이게 그냥 사업성을 이제 근거로 이제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약간 뭐랄까 이게 실체 없는 그 잭팟에 약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또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고. 맞아요. 옛날에 우리 그 저기 한창 개발 시절에 그 신대륙 개발 시절에 신대륙 아니 저기 가면 금 있다니까요. 아니 또 예시가 신대륙까지 가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요. 하도 유튜브 곳곳에서 대항해 시대 광고를 봐서 그랬는지 왜 그걸 또 갑자기 보게 되셨는데. 네. 아니 뭐 우리 또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인가요? 그거 보면은 또 이제 뭐 그런 사건 하나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금융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부실 이제 대출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올해 그걸 걱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요주의 대상이 됐고 또 고금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작년 좀 미안했던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어쨌든 이 뭔가 이 자금 조달 유동성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과연 이 불온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이 대출이 잘 될 것이냐 요게 일단은 쉽지 않다. 이 우리 지역 개발 과장을 맡고 있는 박노영 과장도 작년 산경위 행감에 나와가지고 지금 PF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PF 대출이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더구나 지금 일반 산단이 되고 그다음 국가 산단, 불온 IC 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기반 인프라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시간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일반 산단이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산단 늦어지니까 국가 산단은 그럼 사업성이 있냐? 요것도 이제 의문이 제기되니까 사업 추진에 또 제동이 걸리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 산단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불온 IC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늦어지는 거죠. 연쇄돼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작년에 이제 행감 때 국민의힘 조창휘 의원이 이제 국비를 그럼 적게 받고서라도 먼저 불온 IC를 개통해서 입지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불온 IC를 먼저 지어야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뭐 일반 산단도 조성될 것이고 일반 산단이 되면 당연히 뭐 국가 산단까지도 아니면은 IC가 뚫리니까 국가 산단도 사업성이 높아져서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산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산단도 잘 조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원주시가 일단은 뭐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마지막 관문으로 이 인프라를 또 완성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약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이거 추진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PT를 발표하면서 저희는요 국비 받아서 여기 IC 짓겠습니다 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만큼의 의지가 있다. IC를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할 만큼 우리는 이 산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그 방향성이나 계획들은 또 시에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네. 네. 뭐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우리 불온 산단을 찾아서 거의 뭐 꼭 지정할 것처럼 얘기 다 하고 갔거든요. 그럼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약속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시 입장에서도 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여간 이 불온 산업 단지가 해결이 안 되면 기업 유치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물거품될 가능성이 좀 큰 거 아니냐. 특히 최대 역점 사업인 반도체 기업 유치도 지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경북 구미, 경기 용인 평택, 충북 청주보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원주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특히 강원도가 작년 말에 반도체 유망 기업 100곳에 이 투자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기업이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개 중에. 그러니까 이유는 뭐라고 답했나요? 혹시 뭐 응답 자체를 안 했으니까 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응답 자체가 응답 자체를 안 했다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강원도에 뭐하러 하냐. 아무 인프라가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인프라 좋은 곳들 뭐 구미도 있고 용인도 있고 평택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좀 냉혹한 상황 아니냐. 그렇게 좀 점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주는 일단 위기고 반도체
대기업 유치하는 게 지금 제일 큰 공약인데 이게 안 되면은 큰일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춘천 또 끼어듭니다. 춘천은 이제 팹리스 설계를 맡겠다. 반도체.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과정이죠. 그러니까 설계는 춘천이 할게. 그러면은 생산은 원주가 해. 네, 그다음에 수출은 강릉이 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분담하자는 거예요. 분담. 아니 춘천 왜 그래? 커피 도시도 가져가려 그래. 반도체도 가져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게 가져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정말. 특히 춘천에 지금 강원대, 한림대 이렇게 기반이 좀 탄탄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여기 물리학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네네네. 기초학문이 잘 돼 있는 이공계 쪽에.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원주는 또 위기다. 그 원주가 지금 무슨 소리냐? 원주에서 생산하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터 원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클러스터는 원주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강원도 내 경쟁으로 지금 이렇게 또 가버리면은 원주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악조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주가 그동안에 이런 반도체와 관련한 그 산업 분야에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죠. 완전 0부터 시작하는 그 단계다 보니까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구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그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완전 반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련돼 있는 그런 산업 공단이 이미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뭐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반이 이미 좀 갖춰져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원주는 정말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도체 기업을 이제 불온 국가산단이나 뭐 이런 쪽에 사실 다 유치를 해야 이게 계획이 착착착착 들어맞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삐걱대고 있다. 네.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 하다 못해. 지금 우리 토톰이 10,000톤 구입하겠다고 선언한 원소주의 우리 원 스피릿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거의 뭐 제이파. 네? 네. 지역 농가를 거의 살린 그렇죠. 거의 영웅이 토톰이 다 되었어요. 살기세. 네. 네, 그렇죠. 네. 그 원소주도 지금 원주에 짓겠다. 지금 원주에 공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충청도가 거기서 생산한다 그래요. 원소주 그래요? 대부분을. 예. 그러니까 기왕 토톰이 쓰는 거 원주에서 생산하는 게 좋으니까 원주로 지금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지금 산업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짓고 있다. 아하. 그래서 그냥 네. 개별 입지에다 공장을 신설하는 걸 고려하는 상황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이 나서는데도 질 네네. 땅이 네. 없어서 지금 원주시가 곤란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광수 시정이 지금 경제 그야말로 중심 시정. 그러면서 당장에 이제 기업 유치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는 달랑 3개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네, 원광수 시정의 이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 산업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목표야 높게 잡고 싶고 당연히 경제 중심의 시정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업 유치를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정이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당장에 물론 뭐 목표야 3선까지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해야 되는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미 1년 지금 벌써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1년 반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돼야 그나마 3년, 4년 때 그나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 본인도 굉장히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대비 이런 것들이 빨리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 그냥 구호만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우리 또 전임 시정도 구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또 12년이나 했기 때문에 구호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네. 시정도 너무 구호만 이제 남발해서는 또 안 된다. 어쨌든 네, 내실인데 어쨌든 기업 유치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게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는데 다 연쇄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어렵습니다. 난제인데 네. 잘 풀어 나가길 좀 바랄 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은 목표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의 현실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소식을 좀 함께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마지막 화물차 차고지 조성 어딘가는 해야 하잖아. 입니다. 네. 네. 우리 원주시가 흥업면 흥업 119 안전센터 인근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40억 원을 들여서 2만여 제곱미터 194면을 조성하는 건데 2025년에 준공을 해서 2026년에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서요. 이르면 내달 말에 사업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벌써 지난달 25일에요. 이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마쳤다고 해요. 지금 원주는 이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도심이나 외곽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민원도 많고. 네네. 네. 근데 원주시가 또 적극적으로 단속도 못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고지가 없는 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지금 갈등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질적 문제가 좀 해결될지 좀 관심이 갑니다. 특히 작년 태장동 차고지 폐쇄 이후로 이 화물차 기사들도 이 공영 차고지를 제발 좀 지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그걸 아무데나 대고 싶어서 되시겠습니까?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건이 과연 해결될지 주목이 되는데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이 화물차 차고지는 이 사고 위험, 또 소음, 매연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이거든요. 주민들이 이 공영 차고지 조성을 원주시가 사실 10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에요. 2013년 원주시가 공영 차고지 조성에 나섰을 때 그때 우산동에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주민분들이 또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됐었고 이어 2018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우산동 하나에 너무 크게 지으면 이게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4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진짜 조금씩 나눠서 네. 그렇죠. 그래서 동부권은 이제 혁신도시 신평원 인근에 또 서부권은 흥업면 사제리 광토에 또 남부권은 흥업면 흥업 119 안전센터 인근에 북부권은 태장 이동 원주 IC 인근에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계획했는데 역시 무산됐습니다. 일단은 북부권은 원래 민간 사업자가 이쪽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그럼 우리가 이 공영 차고지까지 하겠다, 뭐 기부 체납을 하겠다 원주시에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뭐 이게 주차장 크기가 뭐 원주시가 원한 것보다 작네 마네 해가지고 이게 난항에 빠져버렸고 또 동부권 역시 민간 사업자와 이제 협의가 미지수인 상황,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지금 또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혁신도시 조성이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권은 아예 지금 손도 못 댔던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원주 만종 복선철도 연결 부지가 이 공영 주차장 부지에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또 무산된 상황. 그렇군요. 이래저래. 그리고 남부권은 또 주민 반대로 또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 우산동 주민들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원주시도 명분이 좀 적었던 거예요. 우산동도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흥업 우리도 반대하는데 우리는 밀어붙일 거냐 뭐 이렇게 하면 원주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무산이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부권을 다시 재추진하는 겁니다. 이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은 또 우리 원광수 시장 공약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임기 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 이 원창목 전 시정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막판에는 또 이제 막 좀 이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재추진이 되는 만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또 해? 그러면 사실은 약간 시작부터가 이 약간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또 한 5년 정도, 4, 5년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 그러니까요. 계획 무산 이후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공영 차고지,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지역이면 안 된다는 느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참 저희 불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니 이게 그 용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뭐 저희가 뭐 님비 현상이라고까지 이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이 화물차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또 불법 주차를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사실은 어딘가는 분명 필요한 건데. 근데 뭐 주민들 입장도 이해는 되죠. 이게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화물차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또 시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뭐 공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화물차가 아무래도 뭐 새벽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막 요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막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출퇴근이 그렇죠. 딱 명확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계속 차가 지나다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참 주민들 입장, 주민들이 막 마냥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쵸. 참 이게 우리 네네. 또 작년에 이 정신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예? 우리 침착맨에. 이 정신을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가 할 것인가 지금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심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외곽권 시민들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단계동에 짓자고는 안 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그쵸. 무실동에 짓자고도 안 하고 지금 혁신 도시도 지금 무산된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좀 적게 사는 이런 외곽 지역으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빼는 건데 빼서 짓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심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하여간 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주시가 잘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네. 네, 이런 안전 또 소음 문제에서 원주시가 좀 주민들에게 대안이라든지 어떤 믿음을 좀 줘야 이게 그래도 지금 10년간 지지부진한 수건 사업인데 그나마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잘 추진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조성 예정지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조성 예정지를 제가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여기가 좀 익숙한 게 제가 마침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제 도로 주행 코스가 여기였어요. 아니 또 그런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네, 제가 그 저기 흥업 쪽에 있는 그 운전 학원을 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흥업 쪽으로 나와서 좀 그 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외곽으로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빠지는 코스가 딱 이쪽 그 119 안전센터 거기에서 이제 그 코스 하나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보통 한 코스를 A, B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올 때는 그 길 따라서 다시 오는 코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외곽도로 타면은 그 연세대 가려면 저희 집에서 이제 갈 때 외곽도로 타서 연세대 가려면 요 이제 나들목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도로를 잘 알긴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막 도로가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도로폭이 좁고 근데 여기에 화물차가 다닌다 싶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면에서 주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된다. 왜냐면 도로 자체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뭐 밤이나 이럴 때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 주민분들이 다니신다면 그 부분에서도 조금 보행의 위협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뭐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뭐 또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어쨌든 주민들도 설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처럼 좀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원주시가 어쨌든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죠. 사실 태장동 공영 차고지도 원주시가 지원을 했으면은 그게 또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발 늦기보다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그런 대응 그런 걸 좀 이번에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허물 차고지성 또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에만 강요하기에는 또 어려운 좀 문제이기도 해서 이 소식 같이 좀 전해 드려 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어떤 곳 대신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대신 부름버스 운행 시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원주에 버스가 계속 뭔가 많이 생기네요. 네. 이번에는 부름버스, 뭐 누리버스도 있고 뭐 여러 버스가 좀 부름버스가 이번에 생겼다. 네. 이 부름버스는
이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부르면 온다. 오. 수요 응답형이다. 네네. 뭐 스마트 버스입니다. 스마트 교통 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일단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요.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 1533에 2859로 30분 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은 이제 문자를 발송해주고요. 실시간으로 정해진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줍니다. 중형 승합차 2대가 투입이 돼서요. 이제 광터회관, 뭐 승안동 마을, 대안리, 무수막, 서곡 방면 이렇게 5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이제 흥원면 행정복지센터처럼 면 소재지에 있는 시내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점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운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워낙 거리가 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쵸. 갈 수 네.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대당 최대 12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일단은 네네. 이번 달은 시범 운행이고 다음 달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고요. 정식 운행을 시작하면은 성인은 900원, 중고생은 700원, 초등생은 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는 2번까지 환승이 가능하고요. 하차할 때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제가 그 가끔 이제 원주에 있는 분과 이제 수도권에서 버스를 타거나 뭐 이럴 때 있으면 간혹 귓속말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내릴 때 찍어야 되지? 이게 원주에서만 타다 보면은 원주는 이게 맞아요. 안 찍고 내리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는 그 안 찍어도 뭐 추가 요금이 붙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승할 게 환승을, 아니라면. 네, 하기 위해 찍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은 안 찍으면 그게 최대 요금으로 부과가 되는 그렇죠. 거였나? 하여튼 이렇게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교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추가 요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아하. 네. 찍으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게 다음에 탈 때 찍으면서 금액이 이상하다라는 걸 보고 이제 깨닫죠. 맞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지하철을 생전 처음 타봤을 때 말이죠. 몇 살이었나? 6살이었나? 7살이나? 서울 지하철 탔는데 그때 토큰이었나? 토큰이 아니라 뭐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넣으면 이제 나올 때 빼고 막. 맞아요. 네. 넣고 안 빼가지고 말이야. 뭐 영무원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처음 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저는 수도권에서 맞아요. 태어났음에도 쉽지 잘 않아요. 모르는 경우다. 쉽지 네네. 않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른 버스도 내릴 때 반드시 카드를 찍어야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평일만 운행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이때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런 면 단위에서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좀 유용하라고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수요자가 좀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특히 그렇죠. 또 뭐 면 단위는 또 워낙 이 버스랑 또 먼 곳도 많기 때문에 저 원주가 또 많잖아요. 저 외곽 지역에는 그렇죠. 네. 도심이랑 마을들이. 비교하면은 그 외곽 지역은 면적도 엄청 크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 관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들이 다 촘촘하지 못하고 이런 이 어떤 부른 버스 같은 걸로 그 틈을 좀 메워보겠다는 거죠.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하시는 또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무래도 관건은 이제 환승을 염두에 둔 버스 아닙니까? 부른 버스는. 맞아요. 그 시내버스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이 시내버스 시간과 얼마나 맞아 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뭐 배차 간격이 막 30분 이러면은 화 나거든요. 30분이면 그나마 이런 외곽 지역에선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외곽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3대 운영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놓치면 이제 그냥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원주 시내버스가 사실 또 뭐 환승하려고 보면 화부터 나는 게 지금 이 원주 시내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연계를 할지 그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이 2대만 운영하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이 아주 광활한데 원주시가 2대만으로 물론 지금 노선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2대로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좀 노선도 더 늘릴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용자도 더 많아진다면 아마 더
증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올해는 뭐 첫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수요 조사를 하겠죠. 예, 네네. 일단은 그런 지점도 좀 생각이 들고. 막.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약간 요 말씀해주신 광터회관, 숭안동 마을, 대안리, 무슨 막 서곡 방면 뭐 이렇게 거기가 정류장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흥원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이제 아마 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와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면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는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이 아마 뭐 없는 것 같고 저 뭐 보도자료상으로만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버스의 취지 자체는 그 정해진 노선이 있고요 이미. 다만 이제 버스 정류장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타고 면 소재지에 있는 시내버스 환승이 가능한 곳까지 이제 태워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지 그럼 자체는. 약간 콜택시 같은 개념은 또 아닌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 뭐 서비스 어쨌든- 자체가 어떤 식인지,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어떤 느낌일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택시처럼 진짜 우리 집까지 와서 그 흥업 면사무소까지 데려다 주는 건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음. 네, 그건 아니고 정해진 노선이 아마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네. 막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예약을 하면 뭐 실시간으로 노선을 만들어 운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근데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내 집 앞까지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뭐 것까지 해주면. 몇 분 단위로 끊어서 그때 신청한 사람들 뭐 누구네 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와 건가? 진짜 된다고 그게? 어린이집 통합버스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보도자료 읽고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오. 추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오, 아주 왜냐면은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게 뭐 출발지 도착지를 예약하고 그거를 뭐 30분 전에 미리 그걸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혹시 아니면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정류장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러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운전을 안 하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일단은 누군가 불러야 운행을 시작하는 거고 다만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거는 이 노선이 그러면 도대체 정해진 그러면은- 거냐 네. 아니면 그것도 호출에 맞춰서 막 실시간으로 막 노선이 다 바뀌냐. 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의 행정을 생각하면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노선은 이미 5개 그러니까요. 노선이 네. 보도 자료에는 5개 노선이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노선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원래 내 집 앞까지 온다고 홍보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가능했으면. 그렇다면은 근데 그런 홍보까지 안 한 걸 보면 아마 정해진 노선대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만약에 국인 씨처럼 그 정도가 된다면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선진 이거는 사례죠. 선진 사례. 그쵸. 약간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좀 혁신적인 게 아닐까. 네. 그렇죠. 네. 되면 대박이지.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2대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할 것 아마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거의 택시죠, 택시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공용 택시인 거죠. 공용 택시. 그렇죠. 아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네네.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은 네, 당연히 그쵸. 예, 이런 게 생기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원주 씨가 또 올해 중순 뭐 한 7, 8월쯤에 또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또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약 결과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좀 시너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환승 시간과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운행이? 그러니까 부른 버스가 뭐 어느 정도는 좀 맞을 수 있도록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수요 응답형이긴 하지만 버스가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 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불러서 딱 내렸을 때 환승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 가능한 좀 버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대중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부른 버스도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아니면 생각이 뭐 들어요. 그렇게 어플이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할 때 그런 사실 시내버스는 노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역에 그렇죠. 몇 분쯤 도착하겠다가 원래 되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혹시 예약을 하시면은 뭐 이때는 뭐 이 버스를 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그런 정도는 좀 연동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게 이 서비스를 주관하는 데가 도시정보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정보들은 네네.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기능이나 정보 제공은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특히 더 아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고령자분들 아니면은 뭐 학생들 뭐 이런 이용자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또 면단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또 시간 안 받거든요. 버스가 진짜 막 10 곱하기 2를 해야 돼. 10분 뒤에 온다면 20분 뒤에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정보센터가 어쨌든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대중교통 게시편을 할 때 정확한 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모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차근차근 맞아요. 첫 술에 또 네.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한편 이거는 또 함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주에 희망 택시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건데. 희망 택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 응답형 택시죠. 뭐 택시가 사실 뭐 수요 응답형이 그렇죠. 있는데 택시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좀 벽지 마을을 좀 대상으로 한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이제 벽지 마을. 그 벽지 마을이라 하면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원주에는 8개 읍면 54개 마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차량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 통학 통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면 소재지로 이동할 때는 100원, 시내로 이동할 때는 1,400원을 내면 되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목적지 중에서 하차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건 아니고 정류장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가 좀 합쳐져 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집 앞까지 노는 거죠. 이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특히 호저면 중심으로 꽤 이용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무래도 시장 가시거나 또 어르신들이 뭐 이럴 때 아무래도 또 병원 가시거나 이럴 때 좀 이용하기 좀 편한 그런 제도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쵸. 지자체 우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원주시에. 요거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많이 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 택시라는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른 버스도 이제 운행이 되니까 이런 어떤 벽지 마을을 위해서 좀 추진된 정책들이 원주시가 그래도 꽤 있다.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완전 딱 부합되진 않지만 누리버스도 같이 좀 비슷한 맥락의 좀 정책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네, 누리버스와 함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이 희망 택시가. 누리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외곽 버스 지역이나 업체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노선을 시가 공영 버스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정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마을 버스인 거죠. 그거는 계속 그렇죠. 그냥 시간대대로 운행을 하는 버스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 택시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부릉버스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누리버스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의 보조금도 예산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 잘 합치면 그냥 공영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이죠. 또 우리 원광수 시장의 공약이 또 준공영제 아닙니까 버스. 네네. 뭐 어쨌든 올해 7, 8월에 대대적으로 또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아마 다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게 뭐 만성화된 비효율이기 때문에 몇십 년 누적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술을 해야 돼서 이게 참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거고 원광수 시정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내도 아주 위대한 시장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원주 역사에 남을. 근데 제가 그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제 시장님과 대담을 할 기회가 한번 주어진 적이 독대를 있거든요. 네. 제가 독대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떤 다른 패널분들도 있었던 자리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화와 관련된 질문, 그다음에 딱 이 교통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근데 딱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만연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거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시지 않을까. 근데 그 해결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크게 엿볼 수 있었던 그 자리였던 그렇죠. 자리였습니다. 네. 우리 원 시장님은 뭐 삼성 반도체도 아주 대단한 의지를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항상 말씀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구호는 상당히 많다. 나중에 구호가 과연 실현될 것이냐가 또 앞으로 지켜볼 대목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대중교통 문제만큼은 좀 원광수 시장이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전해드리면서 뭐 그때까지는 아니면은 뭐 그 과정에서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부릉버스에 관한 정보를 또 저희가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대신 한번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주 아는 척 59회 1부는 원주통신과 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내일 전해드릴 59회 2부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 신코너 새로 만들었으면 조금 연착륙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게 뭔데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때마침 이번 주에 이제 또 포문을 연 청년지원센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뭐 원주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언급은 했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뭐 하는 곳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그게 뭔데에서는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예. 원주 아는 척. 저. 원주 아는 척. 저.